우리를 둘러싼 직접적인 외교, 안보 갈등은 남북 문제와 한일 갈등입니다. 허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비록 갈등의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외교 안보적 상황은 바로 미중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미국이 드디어 중국 붕괴에 초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중국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영역을 뿌리째 뽑아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등장한 것인데요. 이 계획은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인 여파로 닥쳐올 것이기에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이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미 국방부 보고서가 중국의 군사력이 위협적이라 지목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군의 목적은 2049년 말까지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미 국방부는 미국 상원과 하원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20이라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중국 해군이 현재 130여 척의 수상 전투함을 포함하여 약 35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 해군이 보유한 약 293척의 함정을 넘어서는 것이라 보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해군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수함 4척을 이미 운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2척이 추가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매우 위협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핵탄두 보유는 현재 200기 정도이나 향후 10년간 그 규모를 2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기에 중국의 향후 군사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비단 이런 군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에서의 중국의 비약적 발전이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립 정책의 긴장감을 높인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미국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에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미국은 현재 적대적 국가인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것은 기술적 리더십이 걸려있는 기술 패권 갈등이라면서 중국은 이러한 기술적인 우위가 국제적 문제에 있어 영향력과 권위를 제공한다는 것을 미국을 통해 배웠고, 이것은 군사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에게 반도체 기술 패권을 내준다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잃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얼마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현재의 중국을 이전의 소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경제적으로 침체되었던 소련과 달리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면서, 반면 미국은 기술의 황금 시대를 누리던 과거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 훨씬 적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이런 부분과 대조적으로 2018년에만 5,500억 달러, 한화로 약 652조 원을 투자했으며 이것은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의 기술 투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중국에 버금가는 투자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현대시대의 최대 전략 산업이며 모든 경제와 군사무기를 작동시키는 것을 중국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만 58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반도체 업체들에게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에서도 600억 달러의 투자 공약이 나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중국이 현재 펼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는 연구 개발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반도체 기술 강국들의 엔지니어들을 빼돌리는 스파이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맞서 미국도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수십 년 전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기술적 격차를 벌리기 위해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던 그때를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바로 이런 연방정부의 투자가 현재 미국 국부의 기반이 되었으며 다시 한번 그런 국가적 차원의 기술 패권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항상 국방 예산에 있어서는 기꺼이 투자해온 것처럼 지금은 기술적 투자가 필요한 것이며, 지난 18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며 쏟아부은 6조 달러, 약 7,119조 원의 일부만 기술에 투자해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내부적인 비판과 개선에 대한 독촉이 나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중국이 기겁할 만한 실질적인 공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겠다는 것과 중국을 세계 통신망에서 몰아내고자 한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CNBC는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 의원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손을 잡고 중국의 화웨이를 몰아내어 5G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화웨이를 거부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그는 이제 중국의 국영기업인 화웨이의 5G 네트워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 너무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화웨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트럼프의 말을 허풍으로 듣고 그 경고를 일축해왔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동료 의원들과 중국 화웨이를 몰아내기 위해 연방자금 7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8,900억 원을 제공하는 초당적인 법률인 USA 전기통신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만의 노력이 아니라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데요. 영연방의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과 같은 동맹국들이 이러한 연합을 주도하여 안보를 희생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저렴한 대안을 개발해내야 한다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중국의 세계 감시를 위한 계획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결정타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번에는 중국이 교묘히 빠져나가지 못할 더 충격적인 방안을 미국이 준비한 것인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와 트럼프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한 무역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기술 패권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조치로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 SMIC에 대한 모든 수출품들이 보다 포괄적인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독립을 지상 과제로 여기는 중국에 있어 미국의 SMIC에 대한 제재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을 기술적 괴멸 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 것인데요.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전부터 미 국방부는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기업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통해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는 기사입니다. 즉 중국 반도체 기업을 무너뜨려 중국의 군사적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의 SMIC는 반도체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나 2위인 삼성전자에 비해 기술적으로 몇 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SMIC는 여전히 세계 5위 기업인데다가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으므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제 조치로 미국은 SMIC를 타겟으로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반도체 기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소재 및 제조 장비를 비롯한 설계 분야에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점을 때리겠다는 것인데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런 미국의 중국 봉쇄를 거들고 있는 와중입니다. 중국의 문화와 언어 등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세계 곳곳에 세워진 공자학원에 대해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에는 15개의 공자학원이 있는데 이들은 실상 문화 전파의 목적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공작기관이라 일본의 데일리 신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발단은 미국 FBI인데요. 미국에는 벌써 120개가 설치되어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 미국 대학교수협회가 공자학원은 중국 국가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폐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는 이미 미국에는 스파이 활동 혐의로 FBI의 수사 대상에 오른 공자학원 관계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호주의 41개의 공자학원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아직 이 정도의 저항은 아니지만 최근 스가 관방장관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공자학원에 대한 경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JB 프레스는
중국산 스마트폰 앱을 왜 제거해야 하는가 하는 보도에서 현재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인도에서 중국 기업의 앱 이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며 호주 역시 마찬가지이고 일본에서도 자민당이 정부에 중국산 앱 금지를 위한 법정비를 호소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앱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사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대량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중국이 개발하는 빅데이터나 AI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안보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부정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무역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국가 간의 갈등이 단순한 무역 충돌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의 패권을 결정지을 상황으로 확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과는 별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대중국 고립 전략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이 자행해온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기술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법 위반 및 남중국해와 인도와의 국경 갈등을 야기시킨 것 등일 것이기에 지금 중국의 상황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들이 상당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